UFC 역사상 최고의 타격가이자 싸움꾼이라고 평가받는 이스라엘 아데사냐, 그리고 그의 라이벌이자 천적인 알렉스 페레이라의 네 번째 경기가 방금 오늘 막 열렸습니다. 상대 전적 3대0, 알렉스 페레이라가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세 번의 경기 중 또 두 번은 페레이라가 KO 승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많이들 아데사냐가 좀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요. 오늘 열린 UFC 287 대회 정말 볼거리도 많았고 할 말도 많은 그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참 많았던 대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좀 반전이 많았던 대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역대급 반전의 연속이었던 UFC 287 대회를 바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컨텐츠가 아닌 진짜 원본 경기 영상은 TVN 스포츠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니 가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좀 재밌는 경기가 많아서 분량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방금 열렸던 UFC 287 대회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세계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차도로입니다. 저희 채널의 메인 컨텐츠인 선수나 경기 분석 외에도 오늘 영상 같은 소식성 컨텐츠도 앞으로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 이런 꿀잼 컨텐츠 놓치지 않기 위해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경기입니다. 라울 로자스 주니어 선수이죠.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를 했던 선수인데 최연소 UFC 파이터라고 또 소개를 했었고, 이 선수의 영상이 200만 뷰 가까이 기록할 정도로 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UFC 데뷔전을 1라운드 만에 서브미션으로 가져가면서 7승 0패를 기록했는데요. 이 선수가 무서운 게 단순히 승률 100%가 아니라 7번의 승리 중 단 한 번을 빼고는 모조리 피니시를 했으며, 이 피니시를 시킨 경기 중에서도 단 한 경기만 2라운드 피니시이고 나머지는 모두 1라운드 피니시일 만큼 좀 적수가 없다. 바로 UFC가도 상위 랭커를 할 수 있는 미친 10대 격투 천재다. 이런 좀 과장이 아니라 진짜 전세계 격투기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파이터인데, 오늘은 크리스천 로드리게즈에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판정 패배를 당하면서 커리어 사상 첫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늘 이렇게 천재 소리를 받던 파이터가 승률 100%를 유지하다 UFC에서 좀 뛰다가 패배를 맞이하게 되면 역시 UFC의 벽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 마련인데요. 오늘도 그 멘트를 빼먹을 수가 없네요. 좀 진부한 멘트일 수 있지만 UFC의 벽은 정말 높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격투기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로자스 주니어가 좀 거품이 낀 게 아니었나, 그동안의 상대가 좀 약해서 그래서 승률 100%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또 그동안 그가 얻었던 기대가 한 방에 무너지면서 이 반대편에 있던 여론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물론 오늘 경기력만 보면 좀 미숙한 부분도 많았고 확실히 경험적으로도 앞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막 데뷔한 17살의 파이터, 이제 만 18살 아닌가요? 정말 어린 선수입니다. 만 18살의 프로파이터로 데뷔를 한다고 해도 좀 이르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선수는 만 18살의 프로파이터가 아니라 UFC 데뷔를 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패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좀 아쉬운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앞으로 보완할 점이 좀 노골적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더욱 강한 파이터로 성장하지 않을까, 나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린 경기들이 다 너무 대박이고 할 말이 좀 많아서 라울 로자스 주니어 선수의 분량이 이렇게 짧습니다. 다음 경기는 야네즈와 폰트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진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로폰트는 UFC에서 최고의 잽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선수인데요. 진짜 명불허전이네요. 근데 오늘 경기만 보면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그 상대인 야네즈 선수가 절대로 약한 파이터가 아닙니다. 야네즈 선수는 9연승을 또 달리고 있었고 이 중 7번의 승리가 KO 승이었죠. 특히 이 선수의 타격이 세계 인류급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상대 선수들을 모두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살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5경기에서 UFC에서 치른
사실은 모든 경기가 보너스에 수상하면서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또 재밌게 경기를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에 아주 많은 팬을 끌어모은 그런 스타 파이터의 반열이 오르고 있는 선수라고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UFC 상위 랭커의 벽은 높았습니다. 로폰트의 잽 운영이 너무 좋았죠. 예, 단순히 뭐 잽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너무 빠르고 정확하게 싹 들어가는데 진짜 일반적인 잽이랑 너무 느낌이 달랐습니다. 스트레이트인 줄 알았어요. 잽을 맞출 때마다 야네즈 선수의 앞면에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제대로 보였죠. 그리고 로폰트 선수는 이렇게 잽으로 경기 운영을 하다가 이 데미지가 축적되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무리는 또 깔끔한 콤비네이션으로 시키지 않았습니까? 사실 로폰트 선수 같은 경우엔 잘하긴 하지만 경기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경기 텀이 굉장히 긴 선수인데요. 최근에 2번 연속으로 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로 인해서 진짜 2년 만에 드디어 승리를 따내게 되었습니다. 진짜 무게도 실려있고 정확도도 높은 저런 잽은 어떻게 날리는 건지 보면서도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로폰트 선수가 이렇게 또 잘하고 재밌게 하는 만큼 앞으로도 자주 싸워줬으면 좋겠네요. 자, 바로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길거리 싸움꾼 출신 파인애플 머리의 소년이 UFC 슈퍼스타가 되었죠. 호르헤 마스비달이 1년 만에 옥타곤으로 복귀했습니다. 최근 3연패 중이라 사실 서류상으로 보면 좀 주춤한 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이 3번의 패배 중 2번은 당시 챔피언이었던 카마루 우스만이었고 또 한 번은 콜비 코빙턴, 탑 컨텐더이죠. 콜비 코빙턴을 상대로 당한 패배라 절대로 부끄러운 패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스비달에게 패배를 안겨준 선수들의 또 공통 분모가 있다면 바로 그래플링을 잘한다는 건데요. 마스비달이 타격도 좀 잘하고 재밌게 싸우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표현하자면 좀 1차원적인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하고 좀 많이들 걱정을 했는데 오늘도 그 부분이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번즈가 사실 마스비달에 비해서 임팩트나 인기가 적어서 그러지 이 실력이나 좀 커리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절대로 밀리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마스비달이 이기는 게 거의 기적으로 보일 정도로 한쪽으로 쏠려 있었던 그런 배당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번즈는 타격 테크닉도 나쁘지 않고 또 치마이프와의 경기에서 봤듯이 난타전도 또 한번 시동을 걸면 절대로 빼지 않는 그런 타격도 나쁘지 않은 선수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선수가 세계 주짓수 챔피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플링은 당연히 세계 정상급으로 구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선수 전적을 보면 서브미션 승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화끈한 타격가인 마스비달의 경기가 더 재밌긴 하지만 사실 격투기는 재미로 승리를 따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MMA적으로 봤을 때 이 종합 격투기 육각형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번즈 선수가 그 종합 격투기적인 부분으로 좀 압도하지 않았나 또 감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비달 입장에서는 사실 타격으로 압도해야지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1라운드 때부터 번즈가 타격으로 마스비달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부터 이미 마스비달이 승리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번즈가 스위치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나 카운터를 느닷없이 꽂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놀라웠는데요. 2라운드 때부터 번즈의 타격 쇼는 이제 끝이 났고 그 라운드로 본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과거 모습에서 보여줬듯 마스비달은 그래플링에서의 약점이 또 이번에도 발목을 잡게 되었고 코빙턴이나 우스만에서의 경기에서 늘 보여주는 패턴이 있거든요. 바로 그래플링 공방 이후 마스비달의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3라운드에서 여실히 드러났죠. 그리고 마스비달 본인도 자신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라고 있고 경기가 좀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게 느껴졌는지 조금 무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방이라도 걸려라, KO 가져가야겠다 하면서 좀 오버를 하는데 이런 급한 마음을 번즈가 캐치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빈틈이 보일 때마다 번즈는 더 큰 공격으로 응수를 했고 결과적으로 마스비달이 정타를 더 많이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번즈가 좀 대단했던 게 본인이 때려야 될 때는 잘 때리다가 마스비달이 대놓고 카운터를 노리기 시작하니까 그땐 또 안 들어가요.
정말 얄밉게 잘하더라고요, 번즈. 어쨌든 이렇게 타격이면 타격, 또 그라운드면 그라운드, 길버트 번즈가 또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3대0 논란의 여지가 1도 없는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갔고, 마스비달은 팬으로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번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이벤트이죠. 진짜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던 그런 경기인데 드디어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랑 4번이나 싸웁니까? 격투기에서도 좀 이례적인 사건인데, 두 선수의 스토리, 페레이라가 아데사냐를 3번이나 꺾었고 그중 2번이나 KO 시킨 스토리는 저희 차도르 채널 지난 방송에서 좀 자세히 깊이 있게 다뤘기 때문에 두 선수의 서사가, 두 선수의 역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그 영상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두 선수의 역사가 아닌 오늘 경기에만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짧았던 만큼 리뷰도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일단 지난 방송에서 제가 아데사냐가 이길 확률이 더 높지만 페레이라가 늘 그런 상황에서 역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아데사냐가 조금 더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근데 경기 날이 다가올수록 저도 제 자신을 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아데사냐가 평소랑 다르게, 편한 표현으로 말이 좀 많아졌어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좀 했던 게 뭐냐면, 일단 페레이라의 리게인을 두고 문제를 삼은 거죠. 저희 채널 커뮤니티 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10kg 이상 찌우는 건 뭐 말도 안 된다,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 편법 행위로 리게인을 하는 게 아닌가, 아데사냐가 또 의혹을 제기했고, 그런 편법 행위, 부정 행위가 절대 일어날 수 없도록 24시간 내내 페레이라를 감시하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그 외에도 아데사냐가 이번 경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증명을 해야 된다, 자기네 멘탈이나 커리어가 달려있는 경기다, 이런 식으로 좀 과하게 몰입하는 부분도 보였고, 또 개체량이나 경기 입장할 때 개목걸이를 하면서 옥타곤의 문이 걸어 잠궈지고 경기가 시작되면 그 개목줄을 풀고 짐승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소랑 다르게 좀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오그라드는 멘트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아데사냐이긴 한데, 이전에는 좀 상대방을 놀리기 위해서, 트롤링을 하기 위해서 좀 재밌게 경기를 즐기기 위한 좀 오그라드는 멘트를 했다면, 오늘은 자기 최면, 자기 암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아데사냐가 겁을 먹은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는데 틀렸네요. 아데사냐가 겁을 먹은 게 아니라 그만큼 진지하게 모든 것을 걸고 이번 경기에 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라운드는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탐색전 위주로 경기가 펼쳐졌죠. 거리 싸움이랑 숫싸움으로 1라운드는 큰 액션 자체는 없었는데, 저는 좀 여기서 놀랐던 게 페레이라가 과거 경기랑은 좀 다르게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다리를 툭툭 계속 쳐주면서 이게 좀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 것 같았죠. 킥을 많이 허용할 때마다 다리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5라운드 경기인데 1라운드 때부터 다리 이렇게 많이 허용하면 좀 후반 라운드에서 불안할 수 있겠다 라고 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2라운드도 페레이라의 전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정적인 킥 운영을 해주면서 다리 데미지를 계속 누적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차이점은 아데사냐가 조금 더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어를 올리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타격 공방에서 페레이라가 크게 밀리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데사냐가 과하게 공격을 하다가 카운터 맞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을 했는데 거꾸로였네요. 아데사냐가 펜스에 몰리고 커버링을 하면서 이거 경기 끝났다, 페레이라가 4대0 만들겠다 싶었을 때 느닷없이 카운터를 맞추면서 아데사냐가 경기를 KO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아데사냐는 페레이라를 향해서 화살을 자신이 패배했던 숫자만큼 날려주면서 이제 갚았다, 드디어 복수했다 라는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스처를 취했죠. 사실 저는 아데사냐가 역전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뷰에서 밝히길 자기가 몰리고 있었고 커버링을 하는 거는 쇼였다, 페레이라의 빈틈을 유발하기 위해서, 페레이라를 흥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낚시를 한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아데사냐가 댄스 세러모니를 하는데 한 발에 무게를 다 실으면서 계속 교차하면서 이렇게 댄스를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저런 거는 사실 다리에 데미지가 누적되면 나올 수가 없는 움직임이죠. 설마 이거 꿈보다 해몽일 수 있는데 설마 다리에 데미지가 들어간 것도 페이크였나? 아데사냐가 페레이라를 심리전에서 완벽하게 압도한 건가? 좀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아데사냐가 시원하게 페레이라를 KO 시켜버리면서 상대 전적이 3대1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4경기 중 3번이 KO로 끝난 만큼 데이나 화이트 입장에서는 이 두 선수의 다음 경기 한 번 더 성사시킬 충분한 명분이 있죠. 자, 만약에 두 선수의 경기가 성사가 된다면 5차전입니다. 이제 징글징글할 것 같은데 또 스토리가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있고 재밌는 경기가 계속 나오니까 UFC 입장에서도 그리고 양 선수 입장에서도 이 5차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페레이라도 분명히 복수를 하고 싶을 거고 아데사냐도 다시 한번 이겨야지 꼭 이 두 선수의 라이벌 관계에 종지부를 제대로 찍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전 멘트에서 아데사냐가 다음에는 좀 다른 선수랑 싸워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두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진짜 반전도 많았고 볼거리도 참 많았던 UFC 287 대회 리뷰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런 소식성 영상 캠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듯이 하는 방송 계속 할 예정이니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